우리 그 1600억좌 잭 그릴리시가 이번에 골도 넣고 이번 경기 한정으로 놓고 보면 잘했잖아요. 이 정도면 한 10억 정도 욕하는 거 까주죠. 예, 어떠세요? 까방권 한 10억어치 한번 주는 거. 하여튼 이렇게 좀 욕을 먹어야 잘하는 선수들이 좀 있죠. 앞으로도 계속 잭 그릴리시가 잘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의 주인공 최고는 김덕배였죠. 케빈 데브라이너. 와, 사실 올 시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즌 초반을 좀 겪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돌아왔다. 네. 말 그대로 덕배 이즈 백, 킹 이즈 백이 될 수 있는 왕이 귀환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와, 뭐 진짜 이 딱 변하면 얼마큼 무서워지는지, 제대로 어떤 정상적인 폼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김덕배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올 시즌 맨시티는 그래서 지난 새벽 경기 전과 이후로도 나눠줄 수 있다. 그만큼 케빈 데브라이너의 존재감, 활약이 대단했다는 거고 돌아왔다는 거죠. 시즌 초반에 활약이 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극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맨시티가 지난 새벽에 리즈를 무려 홈에서 7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필 포든, 잭 그릴리시, 김덕배가 2골 넣었고요. 케빈 데브라이너, 마레즈, 존 스톤스, 마지막 아케까지 헤더까지 해가지고 골을 쏟아냈죠. 올 시즌 맨시티의 모든 대회 다 통틀어가지고 공식 최다골 승리입니다. 2019년 9월에 와포드를 8대 0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한 2년 3개월여 만에 또 맨시티의 최다골 승리이기도 하죠. 그만큼 정말 시원시원했죠. 사실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 등번호 9번 스트라이커의 부재 문제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좀 답답하다. 스털링, 그릴리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정말 아주 시원시원하게 상대를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과 비엘사 감독은 뭐 전술적인 어떤 이 특징들, 굉장히 좀 이렇게 전술에 좀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둘이 전술적인 배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좀 모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완승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경기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207경기 만에 500호골을 돌파했습니다. 진짜 골을 진짜 많이 만들었죠. 반면에 리즈의 비엘사 감독은 프로 커리어 첫 한 경기 7실점이 돼버렸습니다. 568경기를 비엘사 감독이 프로 커리어에서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야, 이건 좀 뭐 희비가 극명하게 갈려버린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시티가 전체적으로 경기력에 있어서 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선수를 한 명만 꼽자고 한다면 역시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죠. 스탯을 한번 좀 볼까요? 스탯을 봐도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팀에서 뭐 양팀 다 통틀어서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9개. 9개면 울버햄튼이 올 시즌 전체 때린 슈팅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9개의 슈팅을 때려서 그중에 또 가장 많은 유효 슈팅 4개를 만들었고요. 그중에 2골을 넣은 겁니다. 오늘 경기 최다골이죠. 골 장면이 예술과도 같았죠. 첫 번째 골은 이제 32분에 들어갔는데 로드리가 전진 패스 해주니까 하프 스페이스 딱 공략해 들어가서 골키퍼 피해가지고 넣었던 골. 침투, 뭐 하프 스페이스의 공략 역시 하프 스페이스의 대마왕입니다. 정말 가장 잘하는 선수죠, 침투를. 그다음에 이제 62분에 후반 들어와서 이 장면은 저 보면서 우악,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균도안의 연결을 받아가지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오른발로 진짜 후리죠. 말 그대로 그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후리는데, 저는 그 스피드건 있으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구글링을 계속 해봤어요. 혹시 그 볼의 속도, 볼 스피드가 어디 있는지. 근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진짜 골대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날아가더라고요. 제대로 발등에 얹혔죠. 와, 정말 어마어마한 볼 스피드던데 그대로 꽂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골 장면도 대단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동료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는 키패스도 4번이나 기록을 했고요. 사실 그 경기 시작해서 초반이었던 베실바에게 연결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 완벽하게 골대 비어 있었는데 그거 넣었으면 더 추가됐을 거고, 필포든의 옵사이드 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만약 옵사이드가 아니었으면 뭐 세컨드 어시스트가 충분히 잡힐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전적으로 압도적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보면
드리블 성공률 100%, 그라운드에서의 경합 상황 승률 100%. 수비도 엄청 잘했어요. 수비 시에 태클 2회, 그다음 인터셉트, 클리어런스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할 것 없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끝난 다음에 평점을 10점 만점에 만점 줬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주는 공식 KOM 김덕배였고요. BBC는 경기 끝난 다음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인터뷰를 치르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덕배에 대한 건데, 그는 경이롭고 우린 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또 소개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지역지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같은 경우도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이번 경기 최고점 9점 딱 주면서 케빈 데브라이너는 2골의 멋진 골을 넣었고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그는 확실히 돌아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이번 경기는 그냥 진짜 김덕배를 위한 경기, 김덕배에 의한 경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스탯 자체도 놀랍고 평점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와 정말 잘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더 이번에 활약이 눈에 확 들어왔던 건 반전이 있어서 그런 거죠. 케빈 데브라이너가 시즌 초반에 사실 계속 선발로 뛴 게 아닙니다. 몇 경기를 또 뛰지 못한 것도 있고요. 선발과 교체를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요. 이번이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6번째 선발이었고요. 5번은 교체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덕배 스탯만 놓고 보면 경기를 많이 못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경기 전까지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2골밖에 없었습니다. 올 시즌. 근데 오늘 2골 더 추가해서 4골을 넣은 거죠. 오늘만 갖고도 시즌에 넣은 골을 다 그대로 때려 넣은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갈았었죠. 김덕배를. 너무 지난 시즌 좀 심했어. 부상당해가지고 막 보호대 찾는데도 막 또 뛰고 유로대에 나서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부상도 안고 계속 경기하고, 또 돌아와가지고는 약간 코로나 이슈도 좀 있었죠. 계속해서 부상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니까, 야, 이거는 올 시즌 맨시티는 이제 지난 리즈 경기 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다. 바로 김덕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덕배의 활약 자체도 정말 놀라웠지만, 이거는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포인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떤 복귀, 귀환이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 리즈와의 경기 전에 울버햄튼과의 경기 히트맵, 맨시티 전체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김덕배의 이런 활약이 앞으로 맨시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맨시티의 올 시즌 초반에 분명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결핍, 이건 좀 부족해, 이건 좀 힘들어 보여, 다 아시는 것처럼 역시 피니쉬에 대한 문제, 등번호 9번 스타일의 앞쪽에서 버티는 선수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쪽에서 중앙에서 움직여주는, 예를 들어 아구에로까지도 떠났기 때문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이제 1대0으로 굉장히 어렵게 이겼어요. 스털링이 이제 골을 넣으면서 어렵게 이겼던 경기인데, 자 보세요. 맨시티의 전체 히트맵입니다. 이선과 좌우 쪽 이렇게 약간 U자형으로는 좀 빨갛게 되어 있지만, 가운데는 어떻죠? 가운데는 비어 있잖아요. 이게 속이 좀 비어 있는, 여기가 바로 그 9번의 스타일의 선수가 중앙에서 누군가는 움직여줘야 되는데 부족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 새벽에 리즈와의 경기 때 맨시티의 전체 히트맵 보여드릴게요. 그럼 비교가 딱 됩니다. 자, 지난 새벽 경기입니다. 어떤가요? 확연하죠? 지난번에 울버햄튼 경기 때는 가운데가 비고 양쪽 사이드로만 좀 빨갛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히트맵이 이번 새벽 경기는 가운데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슈팅이라고 하는 건, 골이라고 하는 건 사이드에서 나가기가 어려워요. 다 중앙에서 슈팅이라든지 만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히트맵의 차이는 분명한데, 이 차이를 만든 선수, 만든 움직임은 뭐냐는 거죠. 바로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의 동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왼쪽 울버햄튼과의 이 경기는 김덕배가 후반에 교체돼서 한 10여 분 정도 뛰었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떤 활약이 여기 들어가진 않았었죠. 근데 오른쪽은 케빈 데브라이너가 선발로 나와서 90분 풀타임으로 뛴 겁니다. 그러면 이번 리즈와의 경기 때 케빈 데브라이너, 김덕배의 히트맵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가요? 앞섰던
울버햄튼과의 히트맵을 딱 봤을 때 가운데가 비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비어 있는 공간에서 김덕배가 활약을 했고,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역시 하프 스페이스의 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서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보니까 확연하죠. 아, 이래서 이번에 김덕배의 활약이 맨시티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와 개인이 잘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맨시티의 어떤 결핍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케빈 데 브라이너의 활약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고 더욱더 많은 기대를 받게 하는 거죠. 9번과 하프 스페이스. 다가오는 겨울에 뭐 맨시티가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영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불투명한 거고 불확실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 역할 하프 스페이스를 깨고 또 중앙에서 이렇게 중거리를 때린다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김덕배의 어떤 이 귀환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